여러분, 오늘 팟캐스트에 스콧 리터 씨를 다시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는 최고의 지정학 분석가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스컷,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자면 몇 년 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이야기하러 나오셨을 때 이 채널 최다 시청 영상의 주인공이셨습니다. 그 영상은 350만 회 이상 조회되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이란 분쟁에 대한 최신 통찰을 듣게 되어 기대됩니다. 스컷, 다시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에게 큰 부담을 주셨네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스콧 씨의 통찰을 듣고 싶을 뿐입니다. 스콧, 그 부분부터 시작하죠.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전쟁임은 모두 아는 사실이죠. 그들은 마침내 이스라엘 때문에 미끼를 불고 전쟁에 나선 미국 대통령을 찾은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기대해왔던 것 같은데 이제는 미사일 공격이 이스라엘 방어망을 뚫고 핵심 인프라를 타격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군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사태 확산을 통제 못하는 걸 보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것도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항상 목표물에 폭탄을 투하해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It's not. 무언가 폭발시키는데 군사 천재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명한 건 우리가 17일째쯤이라는 겁니다. 폭발하는 것들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을 저지하거나 약화시키거나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란인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미 대비했고 항상 우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내가 돈을 걸겠습니다. 가진 돈은 많지 않지만 우리가 이란에서 중요한 것을 파괴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돈을 걸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이 전쟁을 한동안 예고해왔습니다. 제가 이라크에서 무기 사찰관이었을 때 그건 사막의 폭풍작전 이후였고 저는 사막의 폭풍작전에서 싸웠습니다. 저는 표적 선정과 전투 피해 평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타격 이미지를 분석해서 파괴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건물 구석에 원하는 구멍이 뚫렸는지 확인했고 네, 뚫렸습니다. 2차 폭발의 증거가 있는가? 네,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확인하고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기 사찰관으로서 저는 이라크에 가서 사막의 폭풍작전 중에 우리가 폭파시켰던 모든 건물들을 조사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파괴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건물들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미리 대피시켜 놓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인들이 그것을 다시 가져왔죠. 한 이라크 장군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콧, 미스터 스콧. 그들은 항상 저를 미스터 스콧이라고 부르길 좋아했습니다. 미스터 스콧, 당신네 미국인들은 건물을 폭파하는데 정말 능숙하군요.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콘크리트를 붓는데 정말 능숙하죠. 차이점은 당신들이 건물을 폭파할 때 내부에 아무것도 없다는 점입니다. 콘크리트가 굳으면 우리는 다시 물건을 넣고 가동을 재개합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이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항공모함과 비행기를 이동시키고 있는데 그들이 고가의 생산 장비를 알려진 생산 시설 안에 그대로 두었다고 잠시라도 생각한다면,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브루클린 다리도 팔아먹을 수 있겠네요. 좋은 가격에 드릴게요.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 다리를 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뭐든지 믿으니까요. 이 건물들은 비어있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란이 이번 분쟁에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냥 건물만 지으면 됩니다. 하지만 건물 안에 있는 값비싼 것들은 산속에 만들어 놓은 120개가 넘는 은닉처 중 한 곳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6월 미드나잇 해머 작전 중에 폭격했던 포르도 지하 핵 농축 시설은 원래 원심 분리기 캐스케이드를 보관하도록 설계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은닉처였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산속을 파내서 이런 대기 은닉처를 만들어 놓았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곳에 물자를 가져다 숨기기 위해 준비해둔 곳이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그것은 120개 중 하나였고 아마도 이런 목적으로 더 많이 건설되었을 겁니다. 각각의 은닉처는 이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 지정된 트럭과 연결된 시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런 곳 중 한두 군데의 위치만 알고 있고 우리는 터널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행어죠.
우리는 터널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내부 생산 장비가 있는 터널을 붕괴시키는 거군요. 생산 장비는 여전히 그곳에 있고 언젠가는 그 터널이 생산 회사가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다고 믿는 일을 실제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효과적으로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한 이 작전은 우리가 전범이라는 것만 입증할 뿐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알리 하메네이 암살도 그렇고 첫날 미사일 6발로 암살한 것도 있는데 그건 살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스콧, 그가 합법적 지휘 통제 목표가 되려면 우리가 합법적 전쟁 중이어야 해요. 전쟁을 선포한 사람은 누구죠? 의회는 아니에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밀었죠.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7장 결의안을 통과시켰나요? 그리고 스콧,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하지만 그게 바로 헌법입니다. 저는 미국인들에게 헌법을 가르치기 싫습니다. 그들이 이미 잘한다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법의 우위 조항에 따르면 우리가 조약에 서명하고 대통령이 조약에 서명하고 상원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조약을 비준하면 그것이 이 나라의 최고의 법이 됩니다. 당신이 그걸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헌법이고 우위 조항이며 이 나라의 최고의 법입니다. 즉, 유엔 헌장도 이 나라의 최고의 법이 되며 헌법에 의해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장은 우리가 하는 일을 금지합니다. 헌장에 따르면 우리가 전쟁할 수 있는 경우는 이란의 공격을 받았을 때뿐입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는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임박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하고 외교적 개입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우리가 한 일입니다. 우리는 유엔의 권한으로 이라크 침공군에게서 쿠웨이트를 해방할 연합군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회의 허가도 받았습니다. 의회는 폭격이 시작되기 약 나흘 전에 모여서 대통령에게 제7장, 즉 제7장 결의안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서는 대통령이 선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다소 약한 주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란인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먼저 공격할 거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국방부는 의회에 가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인들은 결코 우리를 먼저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면 대응할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이란이 선제적으로 공격할 임박한 위협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도대체 위협이란 게 뭡니까? 핵무기, 우리는 그런 말을 듣죠. 제이드 벤스가 백악관에서 방금 핵 위협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선 툴시 게버들 국가정보국장이 지난해 미국 의회에 브리핑을 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수장입니다. 넘버원이에요. 정보기관 세계에서 그녀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정보기관 모두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그녀가 틀렸고 이스라엘에서 다른 정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미국인들에게 이것은 정말로 마음에 걸려야 합니다. 우리 정보기관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저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정보기관을 지켜봐온 사람입니다. 2004년에 이스라엘이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조작된 문서를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위조된 문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잊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2018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로 발견된 문서를 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그 문서를 살펴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2004년에 우리에게 팔려고 했던 그 문서와 똑같다. 거짓말을 포장만 바꾼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거짓말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할까요? 스피브 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가 그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이제 그들은 이란을 비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길 이란인들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 60%로 농축된 육불 하우라늄 450kg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폭탄 가능성으로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폭탄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IAEA가 6월 폭격이 시작되기 전에 존재한다고 했던 60% 농축 우라늄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들이 말하길 우리는 아무것도 변환하지 않았고 전부 여기 있다고 했어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검사관들을 보내서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검사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당신과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인들은 우리가 폭탄을 가지고 있다거나 폭탄으로 위협한다는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폭탄이 없다는 것을 당신에게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진행된다면 즉시 임박한 위협은 사라집니다. 임박한 위협은 없습니다. 협상. 오늘날 우리가 이란에서 하고 있는 일에는 법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다른 나라들과 같은 입장에 놓이게 합니다. 예를 들어 뉘른베르크 재판을 보십시오. 주요 검사였던 잭슨 판사는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나치들을 침략 전쟁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들은 그 혐의로 기소됐고 일부는 침략 전쟁으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침략 전쟁은 최고의 전쟁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침략 전쟁에서 모든 다른 범죄들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제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의 권한도 없고 의회의 권한도 없습니다. 심지어 도덕적 권위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침략 행위입니다. 즉, 우리는 뉘른베르크에서 교수형을 당한 그 끔찍한 사람들과 어느 정도 같은 처지라는 뜻입니다. 그런 책에 미국 이름이 들어가는 걸 원치 않지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적어도 전쟁에서는 이기세요. 제 말은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은 미국인입니다. 적어도 전쟁에서는 이기세요. 그것만은 제대로 하세요.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기쁩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원하지 않지만 이 전쟁은 우리가 이겨야 할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미국인으로서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베냐민 네타냐후의 지시를 따릅니다. 우리는 그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이란의 머리를 중국에 가져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다음 달에 중국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목을 가져와 시진핑 앞 탁자에 던져놓고 나는 정복자 도널드 트럼프다 라고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너는 내 앞에 무릎 꿇고 벌벌 떨어야 한다. 두려움에. 트럼프는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 중국에 가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걸 미룰 거야. 오랫동안 미뤄질 거야.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는 거기 가면 바보, 멍청이, 패배자로 보일 테니까요.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이 모든 것이 예측 가능했다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처럼 앉아서 누구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는 아무도 미국 기지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미국 기지를 공격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의 정부가 버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이렇게 많은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발사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글쎄요, 그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합참의장은 대통령에게 합참의 평가를 보고했는데 그 내용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고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쇄를 예상해야 합니다. 그곳에 봉쇄를 풀려면 약 15만에서 2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야 하며 우리가 직접 점령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병력과 힘을 투사할 능력이 없으면 호르무즈 해협이 차단됩니다. 그는 또한 우리가 방어용 요격 미사일이 곧 바닥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이란인들이 결코 바닥내지 않을 미사일을 써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우리의 모든 기지를 타격할 것입니다. 합참의장이 그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툴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이 국가정보위원회에 정보평가를 의뢰했는데 그 평가에서는 정권 교체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리 하메네이를 죽이면 당신이 하는 일은 국민을 결집시키는 것뿐이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세계 경제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대통령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질 것이고 결정적으로 질 것이며 우리가 이길 능력이 없고 우리의 모든 목표와 목적이 달성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보고되었습니다. 네. 네. 아니요. 제 말은 이건 정말 훌륭한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 인터뷰에서는 그냥 당신에게 발언권을 드리고 당신의 통찰을 듣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주류 언론에 공개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터뷰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보유한 미사일에 대해 질문하고 싶어요. 아무도 당신만큼 미사일과 전쟁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란의 미사일 전력, 즉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드론 군집을 볼 때 앞으로 이란이 반격을 계속하기 위해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알다시피 이란은 이란-이라크 전쟁 때 미사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라크는 러시아제 스커드 미사일로 이란 도시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자신들만의 스커드 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리아에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리비아로 갔던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경로들이 막히자 이란은 북한으로 가서 북한판 스커드 미사일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미사일들을 구매해서 자신들만의 미사일 전력을 개발했습니다. 수년간 그들은 미사일을 확장하고 성능을 개선했으며 역설계도 했습니다. 이란인은 매우 유능한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해 IAEA 조사관들과 이야기할 때를 기억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스콧, 네가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가 상대하는 이란 핵 과학자 집단은 모두가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란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핵 분야에서 동료 평가를 받은 박사 논문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동료 평가를 받은 논문이죠. 이건 이란 내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즉,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저명 인사가 논문을 심사하는 곳에 논문을 제출하고 과학자들은 그곳에서 자격을 인정받아 돌아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것들을 역설계할 때 즉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액체 엔진의 성능을 어떻게 개선할지, 유도 및 제어를 어떻게 향상시킬지, 기체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그들은 새로운 미사일을 만들고 또 다른 미사일을 만들었으며 각각의 미사일이 더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 4세대 미사일에 도달하게 되죠. 그들은 이걸 많이 만들자고 결정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20년 전 그들은 특정 액체 연료 미사일을 대량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들은 고체 로켓 추진체로 옮겨갔습니다. 그들은 기동 탄두로 옮겨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자 이란인들은 20년 된 미사일을 발사해 방공 시스템을 포화시켰고 많은 미사일이 뚫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왜 그들이 발사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이런 미사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우리가 고가치 탄도 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모두 발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현재 가진 미사일들입니다. 고체 로켓 연료, 즉 빠르다는 뜻이죠. 그리고 액체 연료 엔진입니다. 이제 이란인들은 연료를 개발해서 실제로 미사일에 장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은 마치 탄약 카트리지처럼 취급됩니다. 연료를 넣으면 연료를 빼내고 미사일을 재정비하거나 아니면 바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만약 위기가 올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이 미사일들을 탄약처럼 미리 연료를 주입해둘 겁니다. 이것은 이제 미사일이 발사대에 실려서 세워지고 바로 발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빈 미사일에 산화제와 연료를 주입하느라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노출되어 공격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후에야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고체 연료 미사일은 연료 주입 없이 바로 발사할 수 있고 2단계로 더 멀리 날아갑니다. 그들은 새로운 탄두를 개발했습니다. 그들의 탄두는 기만체를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하늘에 펼쳐진 빛의 쇼를 한 번쯤 바라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미사일이 날아오다가 버스를 분리하는 장면입니다. 그 버스에는 탄두와 미끼가 실려 있고 미끼가 전개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이, 즉 미끼의 목적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끼가 전개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미끼는 앞으로 전개되고 더 밝아집니다. 그리고 모든 골든돔이 아니라 아이언돔이 올라와서 그것들을 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른 탄두들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은 특정 속도로 그것들을 발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격 미사일들은 기만체에 속아 소진되었습니다. 이제 실제 탄두를 발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요격 미사일들이 올라와서 요격 해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탄두들이 가속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격 미사일들이 날아와서 미사일을 맞추려고 하고 미사일이 가서 쾅쾅쾅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그들은 초반에 기동하는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동은 볼 수 있지만 꼭 해야 하는 건 아니고 나스카나 인디 500처럼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요격 솔루션은 매우 정밀해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수준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총알을 약간만 빗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우아합니다.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약간의 S자 회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는 2차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옆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볼 수 없지만 그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요격기들 사이를 누비듯이 이런 기동을 하다가 다가와서 방향을 잡고 쾅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그들이 쓰는 유도 시스템은 놀랍습니다. 모두가 저 사람들이 서방 기술을 훔칠 거야. 우리는 그냥 차단하면 돼. 그들은 GPS만 쓰니까 라고 생각하죠. 그들은 GPS를 어느 정도까지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냈지만 별을 이용한 항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크루즈 미사일에서 사용하는 지형 매핑 항법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탄도의 다양한 항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두들은 목표한 모든 것에 명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양한 표적 문제에 맞는 탄두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강화된 항공기 경납고를 무너뜨려야 한다면 그에 맞는 탄두가 있습니다. 지휘 통제 벙커를 무너뜨려야 한다면 그에 맞는 탄두가 있습니다. 여기 정보 담당자가 있는 사무실 건물을 정밀 타격해야 한다면 그에 맞는 탄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 이런 미사일 메뉴 전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들은 일어나서 그걸 보면서 오늘은 어떤 목표를 타격할지 결정합니다. 붐붐붐붐. 좋아, 이 미사일은 여기에, 이 미사일은 여기에, 이 미사일은 여기에, 이 미사일은 여기에. 발사, 쏴라. 그리고 매일 그들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것들은 현존하는 가장 첨단 기술의 미사일들입니다. 오레시니크는 대단한 것입니다. 이란인들도 오레시니크의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두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극초음속으로 날아와서 분리되고 그 다음에 이 자탄들이 방출되어 한 지역을 포화시키고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폴로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현재 배치된 패트리어트3 미사일 시스템은 아무것도 격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일부 구형 미사일은 격추했지만 1970년대 기술에 기반한 시스템입니다. 패트리어트의 역사를 공부해보세요. 예전에는 나이키 허큘리스와 스프린트, 스파르탄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미사일 시스템과 그에 사용된 레이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시온을 비롯한 모든 회사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런 것들을 만들었지만 결국 우리는 그것을 없앴습니다. 우리는 ABM 조약에 서명하고 이제 이걸 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러자 그들은 우리는 이제 뭘 하지? 이 모든 기술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육군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전장미사일 요격기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알겠어요. 우리가 요청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들은 좋아요. 이 기술을 응용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70년대 기술을 가져와 응용하게 됐습니다. 즉, 이 기술은 70년대 미사일 격추용으로 설계됐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응용할수록 미사일도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미사일을 격추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의 순환에 들어가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걸프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걸프전에서는 우리는 항상 뒤처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라크군이 발사한 조악한 미사일보다 항상 한 단계 뒤처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은 하나도 격추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을 향한 것도 아마 하나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일부 격추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49개 중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러시아인들은 패트리엇, 사드 등 기존 및 미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할 새로운 미사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언돔 같은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건 효과가 없을 겁니다. 이미 무력화됐으니까요. 거기에는 미사일 방어막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미사일 방어막은 절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설계된 무기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러시아, 중국뿐 아니라 북한도 이런 첨단 무기를 만듭니다. 이제 이란도 그렇게 합니다. 이란은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려고 설계된 최고의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한국에서 사드 레이더 5대를 빼앗아 왔는데 이는 사실상 한국이 완전히 눈이 먼 상태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 레이더들을 어디로 가져가냐고요? 걸프 아랍 국가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져가냐고요? 아니요. 그들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로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이란인들이 그 5 위치를 찾아내 예전처럼 파괴할 것입니다. 맞아요. 네, 스콧, 당신의 통찰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언론에서 전혀 들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널드 트럼프도 이 보고를 받고 자신의 판단으로 좋아,
우리는 이 전쟁을 시작할 거야라고 결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상황이 더 큰 지역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을 강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인정한 것 중 하나가 우리는 그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드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다른 걸프 국가들을 공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두바이처럼 40년 넘게 안전의 상징이던 도시가 하룻밤에 거의 망가졌고 안전에 대한 환상도 사라졌습니다. 이 지역 분쟁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잠재적으로 확산되어 중동 전체로 계속 퍼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이란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은 어떤 국가도 공격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잠깐만요, 스콧.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걸프 아랍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나요? 그들이 공격하고 있는 모든 걸프 아랍 국가는 미국 군사기지를 제공했으며 그 기지는 현재 진행 중인 공격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란입니다. 아루데이드 기지는 예전엔 비행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모두 떠났습니다. 그래서 왜 아루데이드를 공격하는지 의아해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사실 그곳에는 11억 달러짜리 레이더가 있었는데 그 레이더의 유일한 임무는 이란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그 데이터를 미사일 방어망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신속한 표적 포착, 더 나은 표적 지정 등이 가능해졌죠. 이란인들은 그걸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통신 허브들도 제거했죠. 왜냐하면 그들도 분쟁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무고한 쪽이 없습니다. 바레인도 관여되어 있습니다. 쿠웨이트도 관여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매우 이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는 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트랜스폰더 실수로 사우디 영공이 F-16, F-15, KC-135 급유기로 가득 찬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비행기들은 모두 특정 사우디 기지에 착륙 중이며 그 기지가 현재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전쟁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모두가 이 전쟁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지와 군사 지원을 제공해 분쟁의 적극적 당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란인들은 그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 그들을 응징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들은 계속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인들은 그들을 비난하며 당신들이 우리에 대한 군사 행동을 지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기며 이 나라들의 경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들이 에너지 생산을 중단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곧 다가올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큰 재앙과 같은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일의 일부입니다. 이스라엘은 심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지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중동이 아니라 미국 기지라는 점에서 이란은 이를 미리 목표로 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정보국장이 대통령에게 이란이 공격할 목표들이 바로 이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충분한 미사일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스콧,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빠져나갈 구실을 찾고 있다는 점이 이제 대체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단순히 승리를 선언하고 예멘에서 했던 것처럼 군대를 철수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미국의 다음 미래 단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이란의 역량과 그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다음 움직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우리는 그가 러시아에 접촉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는 러시아와의 협상 대표인데 이번 주 초에 마이애미에서 키릴 드미트리예프를 만났습니다.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지정한 러시아 측 대표로 위트코프와의 접촉 창구입니다. 왜 만난 걸까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제 생각에는 정답이 대타협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갈등의 열쇠가 러시아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적절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아마도 이란이 이 갈등을 멈추는 데 동의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즉,
저는 미국이 더 이상 중동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과 우리의 인프라가 파괴되었다는 불가피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지들이 파괴되었고 주둔국과의 관계도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은 미국 군대를 중동에서 철수시키기 위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철수 계획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이란과 협상을 중재하며 일정 수준의 검증 절차도 포함됩니다. 목표는 이 지역에서 우리의 군사적 존재를 0에 가깝게 줄이는 것입니다. 이란은 모든 제재의 전면 해제를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탄도미사일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재래식 전력이고 그 가치를 충분히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것이 사치스럽거나 불필요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된 필수적인 군사 능력이었습니다. 이란은 아마도 추가로 몇 가지를 더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핵 프로그램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할 것입니다. 폭탄이 떨어지기 직전에 오만 정부가 중재한 그 합의는 아마도 미국이 받아들여야 할 합의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그들은 우리는 철수할 것입니다. 핵 합의에서 철수하고 미국은 핵 합의를 수용할 것입니다. 이란은 핵무기 경로를 모두 차단할 것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통령이 팔아먹기 좋은 합의입니다. 이제 사기꾼이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피해를 주고 그들의 함대를 침몰시켰습니다.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그는 탄도미사일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이란이 핵무기 없이도 자국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막았으니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지만 전쟁이 없었다면 그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내가 이란에서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켰으니 우리가 중동에서 이렇게 대규모 군사 임무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평화 유지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국가안보 전략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다시 요새화된 미국으로 철수할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을 마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처럼 포장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대통령은 승리가 필요해서 쿠바가 희생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 승리가 절실합니다. 그는 아무리 포장해도 명백한 패배를 안고 중간선거에 나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패배는 미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는 등 일이 있었지만 안정화는 어렵습니다. 쿠바의 경우 만약 그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국민들에게 쿠바라는 미끼를 던질 수 있다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당장 플로리다주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어떤 대통령도 못했던 쿠바 정권 제거를 달성해 다른 많은 주에서도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가 중국의 도움을 받아 여기서 대타협을 중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이 있냐고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한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단서를 찾고 있죠. 그리고 그 단서는 그가 승리를 선언할 거라는 겁니다. 그가 승리를 정의하는 방식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는 승리를 선언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미국의 지역 내에 더욱 깊이 개입하여 지역 내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기보다는 우리를 철수시키고 우리를 그곳에서 빼내면서 나는 평화 유지자다 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해냈다. 내가 평화를 만들었다. 내가 이 결과를 이뤄냈다. 이제 우린 할 일 다 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네, 스컷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디에서 선생님의 활동을 팔로우할 수 있을까요? 팔로우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나 서브스택이 있으신가요? 시청자분들께 선생님 활동을 어디서 팔로우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스커트리터.com에 가면 제 서브스택과 유튜브 채널 배너가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다양한 팟캐스트도 있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금요일에 러시아로 떠날 예정입니다. 방금 이 대타협에 대해 이야기했죠? 저는 이 문제 논의를 위해 영향력 있는 러시아 인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러시아 엘리트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의 씨앗을 심어서
아마도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미국인으로서 이 전쟁이 끝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만약 러시아인들이 우리가 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저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갈등 해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체첸에 가서 체첸인들과 러시아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두 번의 전쟁에서 서로를 지무하던 사이에서 오늘날처럼 가까운 동맹이 되어 더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 일이 가능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체첸의 기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도 그리고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갈등 해결 모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 제 목표 중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सब스택에 가보시면 기부 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독립 언론인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의 기부 덕분입니다. 이 일이 중요하다면 언제든 기부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든 기부금은 좋은 목적에 쓰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스콧,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할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저희 채널에 소개함으로써 더 많은 미국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통찰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저희가 스콧의 웹사이트와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작업에 대한 링크를 아래 남겨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참고해주세요. 스콧, 정말 감사합니다. 러시아에서 안전한 여행과 훌륭한 임무를 기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둘 다 미국 시민이니까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 최선을 바라면서도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지적하는데 열정적입니다. 이것이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곧 다음 인터뷰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